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서울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보통 서울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창의 문제 해결력 검사 1에서는 보통은 대수, 기하, 조합 이렇게 좀 적절하게 각 과목마다 한 개씩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꼭 그렇게만 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대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문제 조건은 다들 읽어보셨죠? 네. 그러면은 과연 문제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A, B, C간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제일 큰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가상의 선을 하나 그을 거야. 근데 어떻게 긋냐? 45도가 되도록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 길이가 A니까 이 길이도 A가 되겠지? 그럼 남은 이 변의 길이는 2가 되겠다. 자, 그 후에 그 내부에 있는 B 직사각형 있죠? B 직사각형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볼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볼게요. 자, 그때 변의 길이가 각각 B랑 C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45도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길이도 뭐가 돼? B가 되고요. 지금 저 파란색 선분의 길이 있지? 얘는 사실상 루트 2 A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식이 하나 더 생기냐면 B 더하기 C 있죠?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 루트 2 A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관계식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상황 속에서 1번 구하라는 거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넓이, 라지 S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가 A의 A 플러스 2인데 거기서 직사각형 B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BC이다. 자, 그 다음에 길이 한번 볼게. 얘는 전체 길이 2A 더하기 2의 2배 에다가 뭘 더해주시면 돼요? 이 B라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2배의 B 더하기 C이다. 문제 조건상 이 넓이랑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너네 둘이 같아야 돼? 근데 BC는 지금 BC끼리 A는 A끼리 따로 써보면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지금 여기 BC가 있고 여기에 2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여기엔 뭐가 튀어나와? 4가 튀어나오니 인수분해 가능하겠다. 그래서 BC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A를 왼쪽으로 다 넘기면 이런 식이 등장한다는 거죠. A제곱에 마이너스 2A. 얘가 뭐랑 똑같아? B 더하기 2 곱하기 C 더하기 2랑 똑같다. 그리고 나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3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3 이상의 짝수들을 봐주면 되겠네. 3 이상의 짝수들 봐주면은 다음과 같이 적히겠습니다. A가 4일 때, A가 6일 때, A가 8일 때, 그리고 A가 10일 때 이렇게 네 가지가 적히겠죠? 좋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A제곱 마이너스 2A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써볼게요. 얘는 8 나오겠죠? 이 친구는 24 나오겠지? 이 친구는요? 48? 이 친구는 8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B 더하기 2 곱하기 C 더하기 2가 각각 8, 24, 48, 80이 되도록 하는 BC 순서쌍을 찾으면 되는데 뭘 만족해야 돼? 요걸 만족을 해야 된다. 저걸 만족을 하는 애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일단 4에서는 없지? 6에서는요? 1,6과 2,4가 있겠습니다. 8일 때는 4,6이 있습니다. 마지막 10일 때는요? 6,8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A, B,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6,1,6 6,2,4 그 다음에는 8,4,6 마지막 10,6,8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고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번 문제는 물어본 케이스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세서 답을 내도 상관없는데, 우리 어찌됐든 이 영재학교 시험은 서술형이니까 내가 얼마만큼 괜찮은 풀이를 보여주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풀이랑 관련해서 2번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n은 3일 때를 주어졌어. 사실 물어보는 건 n은 4랑 5일 때밖에 없는데 3일 때를 준 이유는 바로 3과 4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n은 3일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미리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높이가 1인 게 가지수가 하나인 거, 걔를 먼저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자, 1층은 반드시 다 쌓아줘야 되고 2층에 2개, 그 다음에는 1층을 다 쌓고 2층에 2개, 마지막 3층에 1개. 요게 이제 높이 1자리가 1개인 거. 높이 1자리가 2개인 거는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옵니다. 요렇게 하나, 그리고 둘, 볼록할 철자를 닮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셋. 그래서 총 2개, 3개 해서 5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먼저 구해볼 거냐면은 n은 4인 상태에서 높이 1인 게 몇 개짜리? 1개짜리 먼저 구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밑에는 다 깔려야겠지. 이렇게 깔린 후에 높이 1이 1개여야 되니까 나머지 3개도 무조건 깔아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동그라미에 블록이 쌓일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모양만 따서 생각을 하면은 얘는 그냥 뭐랑 똑같아? 얘는 그냥 뭐랑 똑같아? n은 3일 때 블록 쌓는 거랑 똑같죠. 결국에는 무엇이냐? n은 3일 때 합계랑 그 가지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n은 4 1개일 때는 몇 개가 나오겠어? 우리 n은 3에서 몇 개였어요? 총 5가지였죠? 여기 5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은 4 2개일 때를 한번 볼 건데 필기량이 좀 있어서 이거 지우고 지울게요. 자, n은 4 2개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은 4 2개짜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n은 3 2개짜리 있었지? 얘가 1개짜리였고요. 얘가 2개짜리였어요. 이 2개짜리 기준으로 어디다 붙일 거야? 이 옆에다가 블록을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n은 3 2개짜리일 때 이 경우를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층은 어쨌든 같은 층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층을 제외하고 1층을 제외하고 같은 층이 있는 거, 그리고 1층을 제외하고 같은 층이 없는 거, 이렇게 2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1층 제외하고 같은 층이 있는 거 개수를 세보면은, 자, 몇 개예요? n은 3일 때? 빵개죠, 빵개. 너 0개야, 이렇게. 지금 언제 보는 거라고? n은 3일 때 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1층을 제외하고 같은 층이 없는 거, 얘가 몇 개입니까? 3개겠죠. 근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 오른쪽에다가 블록을 쌓는다고 했잖아? 몇 개 쌓을 수 있어? 총 4개를 쌓을 수 있겠죠. 근데 그 4칸 중에서 어디 쌓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뭔 안 돼? 이 마지막은 안 된다. 왜? 이미 있잖아. 이미 겹치는 게 있잖아. 이미 1층 2개 나왔잖아. 그래서 4개 중에서
몇 개 뺀 거? 한 개 뺀 거. 요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총 9개입니다 하면 틀립니다. 우리가 안 센 케이스가 있어. 그게 바로 무엇이냐? 1층이 겹치기는 하는데, 2개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처음이랑 끝인 케이스겠죠. 요렇게. 아, 그럼 나머지는 적어도 몇 층이어야 돼? 2층이어야 돼. 이 상태에서 뭘 결정하는 거야? 이 맨 위에 있는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얘가 하나, 둘 해서 2개라고 해도 되는데, 잘 봐봐. 얘 한번 볼까? 어차피 얘는 결정이 됐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만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것. 지금 얘 뭐랑 똑같아요? 이미 1층은 2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1층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1층이 나오면 안 되죠. 아, 얘 n은 3일 때 1개짜리 랑 가지수가 똑같겠네. 그럼 몇 개 나오겠어? 앞에 2개였으니까 그냥 2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셌던 거 총 몇 개야? 9개. 그리고 여기 몇 개야? 2개. 해서 11개가 답이 되겠죠. 즉 n은 4이고 높이가 1인 자리의 개수가 2인 거. 총 몇 개? 11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n은 4일 때 높이가 1인 거 1개인 경우는 5개였으니까 총 합계는 몇 개가 되겠어요? 16개가 되겠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다음에 뭘 봐야겠어? n은 5, 1층이 1개짜리를 봐야겠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n은 5이면서 1층이 1개짜리인 거.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자, 4층짜리를 생각해 봐봐. 4층짜리. 이런 식으로 4층짜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쌤, 이건 5층짜리 아닌가요? 잘 생각해 봐봐.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4층짜리에서 밑에 5층을 하나 더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미 1층은 깔려있는 상태에서 뭐만 보는 거야? 얘만 보는 거잖아. 근데 얘 개수랑 뭐랑 똑같다고? 어차피 얘는 깔려있는 상태고 얘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니까 n은 4일 때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 n은 4 합계를 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은 n은 4 총 몇 개였어요? 16개였죠? 그래서 n은 5 1개짜리는 몇 개가 나와? 16개가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라스트. n은 5 2개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n은 5 2개일 때 볼게요. 얘 몇 개 나오는지 봐야겠지? 일단 그림 먼저 그려볼게. 무슨 그림 그려볼 거냐면은 4개짜리 한번 그려볼게요. 자, 4개짜리 그림을 그리고 2개짜리는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케이스를 2개로 나누죠. 첫 번째 1층을 제외하고 같은 층이 존재하는 거. 그리고 2번째 1층을 제외하고 같은 층이 없는 거.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자, 만약에 1층을 제외하고 같은 층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그 같은 층이 등장할 수 있는 거는 다음 2가지 케이스 중 하나겠지. 자, 여기 3개에서 2개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 2개에서 2개가 튀어나오거나. 맞아요? 그러면 경우는 어떻게 세주면 돼? 3C2 더하기 2C2 이렇게 세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상 1층을 제외하고 같은 층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제외하고 또 다른 같은 층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1층 제외하고 같은 층이 나오는 층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우리가 블록을 놓을 수 있는 건 5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층은 당연히 안 되겠고, 그리고 같은 층에 있는 층도 놓으면 안 되겠지. 몇 개를 빼줘? 2개를 빼줘. 이렇게. 자, 그 다음 1층 제외하고 같은 층이 없는 거, 이건 몇 개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까 n은 4 2개가 몇 개였어? 총? 11개였죠. 11개에서 1층 제외하고 같은 층이 존재하는 거 빼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3이고 얘는 1이니까 4개 빼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얘는 1층을 제외하고 같은 층이 없기 때문에 총 5개에서 1개 빼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1층이 어디 있는 거? 맨 끝에 놓이는 거. 지금 걔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5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반드시 배열이 돼야 돼. 왜냐면 1층에서 같은 거는 얘랑 얘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채워주면 이런 식으로 저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요 앞에 있는 얘 있지? 얘가 뭐랑 똑같다고? 이미 1층이 하나 나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같은 1층이 나오면 안 되는 거. 바로 n은 4 1개랑 똑같다고. 그럼 아까 n은 4 1개가 몇 개였어요? 5개였잖아. 이거 5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합치면 몇 개 나와요? 얘는 합치면? 지금 보니까 40개 나오네요. 40개. 그래서 얘랑 얘 다 같이 써주면 총 몇 개 나와? 45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높이가 1인 자리 개수가 2인 경우의 수 총 몇 개? 45개. 근데 우리 아까 높이가 지금 1인 게 1개인 거 있죠? n은 5일 때 그게 몇 개 나왔어요? 16개 나왔지. n은 4 함께랑 똑같댔잖아? 그래서 16개 그리고 45개 더한 61개가 바로 합계가 되겠죠. 그럼 바로 다음도 알 수 있지. n은 6일 때 높이가 1인 자리의 개수 몇 개 나오겠어요? 61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2번 문제는 뭘 이용하는 거? 관계식. 점화식. 그리고 귀납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다 비슷한 말이에요. 푸는 조합 문제였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우리 3번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과 같이 종이접기는 영재학교 유형 중에서도 굉장히 빈출되는 유형이에요. 뭐 2022학년도 경기에서도 나왔었고요. 아니면 2024학년도 이제 광인세대대 공통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종이를 접느냐를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고 그렇게 종이를 접었을 때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종이접기 문제의 핵심인데, 이번에 서울에서 낸 문제 같은 경우는 성질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3개, 행기준 3개 또는 열기준 3개 있죠? 여기 안에 들어오는 숫자들의 합이 15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 숫자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일단 행이 지금 4개가 있고 열이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행 또는 열을 하나 선택을 해. 쌤은 1행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1행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숫자 몇 개를 일단 뽑아? 3개를 뽑는데, 이건 2개잖아? 3개를 뽑는데 3개는 당연히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붙어 있는 3개를 뽑는 거야. 요렇게요. 자, 그러면 저렇게 3개를 선택을 했을 때 종이접기로 바꿀 수 있는 숫자는 선택한 것 중에서 선택받지 못한 수와 맞닿아 있는
바로 요 수만 되겠죠. 요것만 된다. 또한 저 내가 파란색 동그라미 친 수는 어떤 수들과 교환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선택한 세 수와 붙어있는 애 있죠? 붙어있는 수 기준으로 선택한 행에 수직이 되는 열, 내가 만약에 열을 선택했다면 수직이 되는 행에 들어있는 네 가지 숫자 있죠? 이 중에 하나와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종이접기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요걸 찾는 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행 기준으로는 왼쪽 또는 오른쪽 두 개의 수와 양 끝에 있는 수를 조합해 주시면 되겠고, 열 기준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 열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위 또는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두 개씩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위에 두 개를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거 네 개, 그리고 아래 두 개를 생각했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거 네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능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 2 먼저 볼게. 1이면은 15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12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여기 12가 위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5, 6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있는 거. 자, 5, 6이려면은 4가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디 4가 있어? 여기 딱 4가 위치하네. 90 당연히 안 되고 13, 14 안 됩니다. 3, 4 보면은 8 나와야 되는데 8 여기 있어서 안 되고 7, 8은 15 넘어가서 안 되죠. 자, 열 기준 볼게요. 자, 1, 5는 6이니까 9 있어야 되죠. 근데 9 어디 있어? 바로 여기 있잖아. 그래서 1, 5, 9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2, 6 볼 건데 7이 있어야 되는데 7 여기 있어서 불가능하죠. 여기 있어야 된다고. 3, 7은 5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5 여기 있어서 안 되고요. 4, 8 역시 3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서 안 됩니다. 밑에 두 개씩 볼까? 다 어때? 15 넘어가죠. 그래서 가능한 건 요거 세 개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요 성질을 줄글로 써주시고 가능한 케이스 3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고 마지막 4번 문제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서울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창의 문제 중에서도 이제 정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개씩 정보 관련해서 창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정보에 관련된 문제를 꼭 풀어볼 필요는 없지만 정보와 관련된 용어 같은 거는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중등 과정에 나오는 정보 용어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뭐 실제로 내가 서울 안 쓴다고 하더라도 경기 같은 경우도 2024학년도에 튜링머신 문제라든지 아니면 2022학년도에 LCS 알고리즘 문제라든지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정보 용어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의사 코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의사 코드, 얘는 이제 영어로 수도 코드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어찌됐던 간에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짤 때 진짜 유능한 프로그래머라면은 바로바로 코드가 나오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자연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자연어는 한국어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코드를 쓰기 어려워? 그러면은 일단 뭘로 표현해줘? 자연어를 섞어서 표현을 해줘. 그렇게 미리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주는 거야. 자연어랑 뭐 프로그래밍 언어 둘 다 섞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의사코드, 수도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읽지를 못해요. 읽지를 못해. 마치 너네가 영어 읽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규칙 다 의사 코드로 작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규칙은 당연히 알아서 잘 읽어보셨을 테니까 바로 1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두 칸을 움직여 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X, 내가 검은색은 X라고 표시를 할게. X가 여기 있으면은 얘를 두 칸 움직여 달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십자 규칙을 먼저 이용한대. 여기다가 십자 규칙을 적용을 한대. 그럼 십자 규칙 적용하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얘는 동그라미가 되고, 흰색은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리고 주변이 다 X가 되겠지.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얘 한 칸 옆을 X로 바꾸고 싶어. 그럼 당연히 이 X에다가 또 십자 규칙을 적용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x의 십자규칙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바뀌겠네. 요렇게. 뭐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x 두 개, 여기 x 두 개, 여기 x 두 개. 각각 뭘 적용해서? 일자규칙을 적용해서 다 흰 돌로 바꾸어 주면은 두 칸 옮긴 검은 돌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억에는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십차규칙을 어디다가 적용해? 제일 처음에 2,2에다가 적용해. 그 다음에 일자규칙을 다시 어디다가 적용해? 1,3 그리고 2,3 자리에 적용해. 그 다음에 또 일자규칙을 어디다가 적용해? 0,2와 1,2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규칙으로 1,1, 2,1 사라지게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요게 이제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성공신호 발생 횟수의 최소값을 이제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시를 해야 되겠고. 자, 요런 문제 어디서도 나왔냐면은 2025학년도 한과형 4번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최소 발생 횟수, 어쨌든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 구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일단 적어도 몇 번은 써야 되는지 그 윤곽을 잡아놔. 그럼 그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숫자 기준으로 얘일 때 실내 찾아. 안 돼? 하나 증가시켜. 얘일 때 실내 찾아. 안 돼? 하나 증가시켜. 이런 식으로 제일 작은 숫자, 제일 작은 수, 걔를 기반으로 하나하나 숫자를 더해가는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두 개를 찾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일자규칙을 내가 A번 쓴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십자규칙 있죠? 얘를 B번 쓴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1번에서 두 칸 움직이는 코드 짰었지? 두 칸 이동.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칸 이동에서는 일자규칙이랑 십자규칙을 각각 몇 번씩 쓰냐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십자규칙은 몇 번 나와요? 총? 2번 나오죠? 일자규칙은 몇 번 나오나요? 3번 나오네요? 3번 쓴다. 요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성공신호 발생 횟수가 최소라는 거는 뭐의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바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도대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검은색을 지우면서 흰색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과연 이 흰색 기준으로 흰색이 얼마나 발생하고 얼마나 사라지는지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자규칙 같은 경우는 흰색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규칙 자체가 흰색이 2개가 생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2개야. 근데 십자규칙은 어때요? 십자규칙은 3개가 사라져. 마이너스 3개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흰색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자규칙이 A번, 십자규칙이 B번이라면 2A-3B 만큼 흰색이 생성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제시한 각각의 경우에서 흰색이 얼마나 생성되어야 되는 것이냐 라는 방정식이 생기겠고요. 그 방정식의 근 중에서 A 더하기 B가 최소가 되는 AB 값을 구해주고 실제로 실내가 존재하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어진 주위에 있는 검은 돌과 흰 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 체크를 한다는 건 그려보겠다는 뜻입니다. XXX 이렇게. 여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르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모르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르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는 여기가 동그라미 x, x,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가 딱 x가 되겠다. 일단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여기는 4개이기 때문에 그냥 일자규칙 적용해주면 사라지겠다 인데 여기는 3개라서 일자규칙을 한 쌍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 하나 남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 남잖아. 얘들은 쌍이 있어야 지워진단 말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쌍을 만드는 거 위주로 배열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일단 얘를 지우기 위해서 여기다가 x를 이렇게 딱 깔아줍니다. 그리고 1번에서는 뭘 한번 이용해 볼 거냐면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던 두 칸 이동하는 코드를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얘가 아래로 두 칸 이동한다면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럼 그때 얘랑 지워지려면 여기가 x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여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다짜고짜 그냥 이 두 칸 이동 코드를 먼저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두 칸 이동 코드는 어땠어? 주변이 다 흰돌이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돼? 얘네를 없애줘야 돼.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일자규칙을 적용해서 없애준 뒤에 얘를 몇 칸 이동시켜? 두 칸 이동시키고 그 xx를 어떻게 해? 다시 일자규칙을 이용해서 지워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때 생겨야 하는 흰색 있지? 2a-3b 얘는 총 몇 개인가? 세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A, B의 합의 최소는 각각 얼마가 될 때야? 8과 2가 될 때죠. 그럼 실제로 내가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일자규칙이 8번, 십자규칙이 2번 쓰이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네? 자, 일자규칙부터 볼게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총 몇 번 쓰였어요? 일단 4번 쓰였죠. 그리고 두 칸 이동할 때 일자규칙 3번 쓰인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7번 쓰인 거고요. 7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개 지울 때 한 번 더 쓰니까 8번 쓰인다. 자, 십자규칙은요. 두 칸 이동할 때 십자규칙이 2번 쓰이니까 딱 2번. 얘가 뭐야? 최소가 맞네. 그래서 이때는 최소가 몇이에요? 10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xx, xx 여기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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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아니야. 얘가 동그라미가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몰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몰라, 동그라미 마지막엔 동그라미, xx, x다. 그리고 x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었었죠.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공통적으로 아까 여기 위치한 애랑 여기 홀수계로 위치한 애 걔를 지워줘야 한다는 생각은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같이 들어가는 와중에 여기서는 두 칸 이동을 선택한 거고 자,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거냐면은 십자규칙을 이용해서 여기 주변 애들을 x로 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x고 여기 주변이 다 뭐라면은 동그라미라면 십자규칙을 이용했을 때 뭐가 돼? 각각 x가 달라붙겠네. 그걸 이용해서 뭘 지울 수 있어? 얘를 지울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x고 나머지가 동그라미일 때 십자규칙 적용한 걸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x가 되고 여기 x 되고 여기 x 되고 여기 x 되고 얘는 이제 동그라미가 되겠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요렇게 일자규칙 적용해주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 x랑 여기 x가 남는데 사실 얘는 요렇게 일자규칙을 적용해서 없애줘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없애려면 뭐가 있어야 돼? x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그거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은 요렇게 사라지겠죠. 맞아요? 노란색으로 해야지. 노란색으로 요렇게 사라지겠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주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하나 남으니까 원래 여기 밑에도 뭐여야겠어요? x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지워줘? 요렇게 지워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2a-3b를 썼을 때 총 개수가 1, 2, 3, 4, 5, 6, 7, 8, 9, 10, 11 총 11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가능한 A, B 쌍을 한번 씌워볼게요. 뭐가 되겠어? 7,
그리고 1이 되겠지. 그럼 실제로 내가 얘기한 이 방법이 일자규칙 7번 그리고 십자규칙 1번을 쓰는지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네. 그럼 십자규칙은 일단 여기서 한 번 썼으니까 1이 맞고요. 일자규칙 몇 번 썼냐? 1, 2, 3, 4, 5, 6, 7. 7이니까 이게 가능한 실내이다. 그래서 발생 횟수 최소는 8이다 여기서.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25학년도 서울 문제를 보면은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서울 문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쉽게 나온 편입니다. 네. 그런데 비단 요 문제들만 보고 서울 나쁘지 않은데? 쉬운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전 기출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유형이 나온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어렵게 나오는 것까지 대비를 해서 반드시 서울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